유리천장 아래 보이지 않는 대상과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여성들. 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자 감독이니까 겉으로는 아직 티를 내진 않는데 이제 내심 걱정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티는 내진 않아요. 여성들에게 어쩌면 불모지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선박을 검사해야 되고 직접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성이란 편견 속에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그럼에도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유리천장을 뚫는 여성들을 만나봅니다. 이곳은 미래 무한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입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50억 년 이상 에너지를 방출하는 태양. 이런 태양과 같은 에너지원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에너지 자원이 고갈될 걱정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이현정 연구원은 태양처럼 끊임없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장치 K-스타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간이 한국에서 제일 큰 기둥이 없는 제일 큰 공간이에요. 바로 이곳이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막대한 에너지 발생을 실험하는 주 장치실입니다. 핵융합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가 필요 없고 원자력 에너지와 달리 핵 폐기물을 최소화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한 K-스타 장치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극존 용기라고 해서 초전도 자석을 담고 있는 용기예요. 그리고 그 초전도 자석 안에 플라즈마가 발생되는 진공 용기가 있고요. 그 진공 용기 안에 플라즈마가 계속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융합 장치인 토카막에서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자기장을 이용해 가둬 핵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최초로 한 거는 초전도 자석 분야에서 나일륨 스리틴이라는 초전도를 사용했는데요. 그걸로 전자석을 만들어서 토카막을 움직인 최초의 머신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토카막을 만들어서 운전 시작했을 때 한 번에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 토카막이 이게 유일하고요. 지금 세계 각국은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해 인공태양 프로젝트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카다라쇼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공태양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 이터의 주요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제작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7개국이 모여서 이터라는 토카막을 짓고 있어요. K-스타보다 30배나 큰 토카막 장치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전기를 발생하는 실증을 실현해 보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우리는 가능한 거죠. 이것이 상용화가 된다면 보통 핵융합 연료 1g만으로도 석유 9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방식하고. 원자력 발전소는요, 핵 분열을 위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우리는 핵융합을 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핵폭탄을 이용한 게 원자력 발전소, 수소폭탄을 이용하는 게 핵융합 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핵이 분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하나는 핵이 융합하면서 나오는 에너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위험하진 않나요? 아니요. 지금 여기 방사선량이라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자연 방사능 수준이에요. 기존 핵분열 방식의 원자력 발전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남깁니다. 이에 비해 핵융합은
바닷물을 이용해 얻는 연료 공급 안정성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죠. 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핵폐기물은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폐기물대로 이렇게 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핵융합을 하면 방사능에 의한 원자력 폐기물이 저준위 폐기물밖에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만큼의 피해는 없죠. 문제는 연구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전문가들은 핵융합 발전 상용화는 2050년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까닭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반응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K스타 토카막은 1년에 6개월 정도 운전을 하고 6개월은 쉬어요. 6개월 운전할 때는 계속 전류를 흘리는 상태고요. 6개월 동안 쉴 때는 이제 뭐 필요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아니면은 유지 보수를 위해서 뭔가 수선을 하거나 하는데요. 운전을 할 때는 촌두 좌석에 매일 아침에 오면 코일마다 흘리는 전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떤 코일에는 35카도 흘리고 35kA의 전류도 흘리고 또 어떤 코일에는 10kA의 전류도 흘리고 그래서 그 30개의 초전도 좌석에 전부 다 흐르는 전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흘렸다가 또 전류를 방전했다가 흘렸다가 방전했다가 그러면서 초전도 좌석이 계속 괜찮은 상태인지 이런 거를 보는 걸 우리가 운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이온 온도 1억 도씨의 고성능 플라즈마를 실현해냈는데요.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핵융합 에너지, 그 길을 이현정 연구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공계라고 한다면 원래 이공계의 대학교에 졸업하는 비율, 박사, 석사 졸업하는 비율이 6.5%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따지면 여기는 그보다 더 안 되는 거는 맞는 거죠. 남성 비율이 더 많은데 우선 장치 운전을 하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기술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연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여성과 남성 비율이 그 6.5%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성 연구원들은 관리자 영역에 오르기도 전에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힘든 게 한 3년, 4년 정도는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결혼을 왜 했지? 내가 왜 애를 왜 낳지? 뭐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직장도 여기 아니고 그냥 편안한데 그냥 다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저희 딸은 엄마 어디 가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격 탓이 아닐까.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어릴 때는 너무 떨어지기 싫어하니까 30분 막 울거든요. 앞에서 20분씩 막 울면 이걸 떼놓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긴 들었죠. 우리나라 여성 연구원의 비중은 전체 연구원의 20.4% 수준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연구원으로서는 포기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이현정 연구원. 꿈이 달라서 엄마처럼은 아직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엔 했었는데 지금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아직은 다정하지 못했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해소시켜주면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파워를 낼 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저희 연구소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훨씬 더 덜 해롭고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 되기를 바라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거고 그렇게 실현시켜야겠죠. 승리를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기장. 비록 연습 경기지만 선수들은 축구장에 들어서면 치열한 승리욕에 불타오르는데요. 수원FC U12의 사령탑은 바로 이분, 김태희 감독입니다.
지금 제가 2001년부터 지도 생활을 해서 이제 올해 20년인데, 네, 그 남자 팀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 팀에 여자 지도자가 코치 선생님으로는 있는데 감독님으로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뭐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깨고 싶었고, 먼저 맨투맨, 그다음에 뒷공간 남자 축구팀을 이끄는 여성 감독. 한국에선 흔한 풍경은 아닌데요. 김태희 감독은 현장 경력만 20년 가까이 되는 베테랑이지만 남자 축구팀은 그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거 수비할 때 한쪽을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고 지시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부족함을 많이 채워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훈련을 조금 패스 위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면접관님들이 여자 감독님인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자 선수들인데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남자 축구팀 지도자로서 여자라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는 김태희 감독.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원혁아, 여기서 전개되면 빨리 올라와야 돼. 그냥 운동이 좋아서 시작을 했고, 아버님이 저희 아빠가 축구를 좋아하셨고, 축구 감독님이 권해서 처음에는 엄마 반대로 시작을 못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불려가서 시작했거든요. 김 감독은 유소년 여자팀 감독을 맡으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팀을 정상으로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질 거고 좋아지다 보면 또 인정을 받지 않을까. 또 인정받다 보면 아 여자도 괜찮구나라는 또 그런 편견이 조금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전임 지도자로 3년간 활동했는데요. 17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 코치로 선임돼 2010년 피파 U17 여자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우승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샷터치가 정확해야 되고 패스가 정확해야 돼. 알았어? 볼이 없는 사람 움직이니? 평소 선수들에게 기본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김태희 감독. 이 시기에는 기본기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실력이 2배로 향상된다는데요. 김 감독은 아이들에게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실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열심히 뛰어. 빨리 들어가 기다린다. 운동을 잘해도 게을리하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선수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 김 감독은 부임 한 달 만에 2019 70리 춘계 전국 유소년 축구 연맹전 12세 이하 A그룹에서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남자 선생님들보다 리더십이나 이런 카리스마 같은 부분이 더 있으신 것 같고 장점으로 뽑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더 디테일하세요. 더 섬세하시고 하신 부분이 더 있으셔서 유소년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감독 특유의 섬세한 지도로 선수와 학부모, 동료들이 인정하는 김태희 감독. 처음에는 좀 생소한 부분이 솔직히 많았는데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걸 점점 경험하고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여자 감독님만의 특징이 좀 틀리구나. 그다음에 좀 더 섬세하시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좀 틀려서 아이들한테 좀 많이 도움되는 부분이 더 크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경기장에서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경기장 밖에서는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불리는데요. 아이들 운동량이 좀 부족해서 후반만 되면 뛰는 게 안 돼서 전반까지 조금 뛰는데 후반전 되면 못 뛰더라고요. 이거 바짝이야 원혁아. 바짝이라고. 이거는 그렇지. 그다음 빠르게. 너는 경기 오늘 좀 뛰었을 때 어떤 거 먹었어? 김태희 감독의 목표는 하나. 남자 축구팀을 이끄는 여성 감독에게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자라서 편견인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조금 우리나라라서 아직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감독이라는 직책을 이제 유소년 남자팀에 맡으면 제가 더 잘하고 하면 여자에 대한 이미지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처우 개선도 또 되지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해양교통사고 예방과 해양교통체계를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저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상에서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관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의 그런 수단인 선박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항의 안전 그리고 교통시설의 안전까지 저희가 전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현승 이사장은 여성 최초 조선공학 박사로서 해양수산부 산하 16개 공공기관장 중 유일한 여성 기관장입니다. 이런 검사 업무는 사람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비상 상황 시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어쩌면은 그런 소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승 이사장은 기업에서 다년간 실무 경력을 쌓은 후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우수 논문상을 받은 인재로 평가되지만 현장에서는 여성 엔지니어라는 미묘한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산업 자체가 노동 집약적이고 또 남초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전통적으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있지만은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동료로서 인식이 되기 어려웠던 사회적인 분위기 그걸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었었던 그런 환경이 저에게는 큰 유리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물지 못한 아픔으로 남은 세월호 참사. 검찰이 석 달 넘게 진행해온 해운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꽃다운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었습니다. 안전에 관한 관리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선박 안전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운항 관리 측면에서도 당시에 선박의 그 화물을 적재하는 부분이나 밸러스트 워터의 그 관리의 입출항 관리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당시에 해운조합에서 수행해왔던 여객선의 입출항 관리 업무를 저희 공단으로 이관하게 됐고 공적인 업무로서 여객선의 입출항 관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 개편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됐는데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이현승 이사장은 이곳에 부임한 첫 여성 기관장입니다. 이동량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특별히 좀 그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업무가 상당히 좀 딱딱하고 또 이렇게 남자들도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잘 해나가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그 검사 업무나 또 운항관리 업무 어떤 환경상 여성 인력풀 자체가 조금 작아가지고 그 여성 지원자들이 많지는 않는데 실제 저희 공단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못지않게 일을 아주 잘하고 실제 한국 여성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폭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늘어났지만 고위직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연안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그런 안전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제가 공헌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빅3가 가지고 있는 설계 기술을 우리나라 선박 연안에 있는 선박에 적용시킨다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영광인 동시에 무게감도 크다는 이현승 이사장. 그녀는 해양교통안전 통합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센터 구축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과 함께 발굴한 여러 신규 사업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안 선박의 수준은 사실은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현대화하고 또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바꾸는 것 외에도 공단이 발전해 나가면서 궁극적인 목적인 해양에서의 교통 안전을 담보하고 그럼으로써 해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공단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실제 OECD 국가 중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7년째 최하위인데요. 100점 만점에 겨우 20점을 넘겨 회원국 평균인 60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여성 인문의 부족, 그다음에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그런 걸로 인해서 유리천장 지수가 그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주된 경력 단절 사유는 육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결혼, 임신, 출산, 가족 돌봄 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년에서 한 10년 차 되던 여성들이 도중에 그만둔다라고 하는 거는 나라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쌓여가지고 이제 뭐 기량을 발휘할 만한데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냥 뭐 결혼을 안 한다든지 아예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한다든지 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은 고위직 관리 진출 분야에서도 성평등 정도가 낮은 편인데요.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약 38%인 반면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관리자 10명 중 8명은 남성이란 얘기죠. 여성 친화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워라밸이 보장되는 그런 문화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뭔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사회적인 편견을 이겨내고 창업에 도전한 여성들.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7년 미만의 창업기업 가운데 여성이 설립한 기업은 38%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조인을 했을 때 거의 유일한 여성이었고 거기에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 업계를 벗어나야 될까? 언제 이 스타트업을 벗어나야 될까? 뭔가 항상 그 저의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기업 문화 속에서 육아를 병행할 자신이 없어 퇴사한 이혜린 씨. 그녀는 잘 다니던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창업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워킹맘들인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냥 뭐 방학이거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학교에 쉬는 날이거나 그러면 그냥 같이 나오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곳은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당시에는 엄마라는 사람이 창업을 하는 것이 되게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진짜 엄마가 스타트업에 뛰어들어서 진짜 레알 스타트업처럼 성장을 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었던 때였어요.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스타트업계에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뭐 하시냐, 아이는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을 실제로 좀 받기도 하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남자인 대표님들은 가서 와이프는 뭐 하시냐 혹은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냐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직도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았고 굉장히
배려하지 않는 형태의 그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낀 적이 많이 있었어요.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떠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남녀 모두에게 기회는 공평하고 대가는 정당해야 합니다. 여성이란 이름으로 한계를 긋지 말고 유리천장을 걷어내야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대비도 신속하게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 지난 한 5년간 한 9,000개가 넘는 이런 이제 빈 공간을 찾아서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장갑 바꾸기. 아쉽게도 대전 어떻게 돼야 돼? 빨라야 돼. 반응이